안녕하세요.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문의가 잦아지고 있는 상가 건물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얘기들은 꼬마 빌딩이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격은 그 꼬마라는 단어처럼 귀엽게만은 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꼭 매도인이 불러주는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투자를 염두하고 있거나 신규 취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는 사람들,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법으로 또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적정 수익률은 과연 몇 %면은 투자자로서 타당한가? 적정 임대료는 평당 얼마가 적정한 것이고 가격은 얼마가 제일 합당한 수준인 건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가 1,100만 원이 나오고 있고 보증금이 1억 1,400만 원이 있는 이 건물이 매도인이 21억 원에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는데 과연 그 가격이면 잘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거래가 된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까 보셨던 A 물건과 면적이라든지 층수, 주차, 엘리베이터 등 컨디션이 비슷한 견줘볼 만한 표본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였지만 지금은 프롭테크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휴대폰만으로 손품만 이렇게 팔아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샘플을 얻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홍대나 합정, 상수역 일대로 지도를 펼치고 건물 사진도 좀 붙였지만 설명을 돕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실제 매물은 아닌 점 감안해 주시고요. 최근 거래가 된 4개의 1번부터 4번까지 물건 현황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 소득, 그러니까 순운영이익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총 운영 수입에서 운영 비용을 뺀 이 소득을 계산하고 거래 사례를 통해서 추출된 수익률, 이 지역 평균 환원율로 나눠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 상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소득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인 순운영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간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 운영수입 2개 더한 총 운영수입과 이제 운영비용 4가지를 구하는 절차가 좀 필요한데요. 순서대로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물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 물건이고요. 연간 임대료는 이제 단순하게 월세 12개월을 곱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70만 원에다가 12를 곱하게 되면 1억 4,0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운용 수입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투자 수익률이 될 수 있는 무위험 자산인 예금금리 수준을 적용을 합니다. 현재 수준인 한 1.6% 적용을 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451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증금의 운용 수입을 따로 계산하는 이유는 보통 수익률을 계산할 때 매매 가격에서 보증금을 빼고 월세 1년치를 바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보증금의 규모가 너무 이제 크거나 작은 경우에 수익률이 너무 높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상담했던 시중은행이 입점했던 광진구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 매매가가 29억에 나왔었고요. 보증금이 24억이었고 월세가 500만 원이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방식으로 수익률을 구하게 되면 29억에서 24억을 뺀 5억을 월세 1년치 합인 6천만 원으로 나누면은 수익률이 무려 12%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보증금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년치 월세 수입을 따로 그리고 보증금 1년치 수입을 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나
금융사에서 얘기하는 뭐 순현재 가치, 뭐 NPV라든지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따로 이제 추출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연간 임대료와 보증금 운용 수입을 합하면 총 운영 수입이 나오게 되겠죠. 1억 4,491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총 운영 수입은 임대료 외에 관리비, 그 주차장, 광고판, 자판기 같은 수입들을 이제 기타 수입이 다 포함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 건물은 소유주나 임차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의상 이 경우에도 한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실에 따른 수입 결손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은 관리 주체와 방법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요. 이제 대개 이 총 운영 수입에 뭐 8에서 12% 비율로 감안을 합니다. 이제 본 경우에서는 뭐 표준적인 그 평균치 이제 10%를 적용을 해서 운영 비용을 이제 공제한 다음에 순운영 이익을 산출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운영 비용은 1,449만 원이 나오고 이를 제한 1억 3,041만 원이 이제 순운영 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 순운영 이익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고요. 이런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이 NOI라고 하는 순운영 이익이 증가를 해야 결국 가치도 상승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운영 이익을 구하는 과정을 2번, 3번, 4번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 물건까지 한번 반복을 해봅니다.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너무 숫자가 좀 많죠? 그 화면을 따로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물음표로 나와 있는 A 물건이 21억보다 높냐 적냐 이거를 산출해 나갈 텐데요. 수익률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매각가와 순운영 이익만 한번 따로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환원율은 이제 수익률과 같은 것이고 입장만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 순운영이익을 거래가격으로 나누면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지만 사례마다 편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지역 수급권 내에서 평가 대상과 유사한 물건들의 평균치를 구하면은 이 지역 일대의 평균치가 시장 환원율로 선정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치를 구하게 되면 평균값은 5.9%, 그러니까 각각 물건의 편차를 이 지역 평균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투자하고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과 동일한 이런 수급권 내에 거래된 사례들을 샘플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물건마다 임대료 총 수입과 보증금 운영 수입을 더한 이제 총 운영 수입이 나오게 되고 이 중 10%를 운영 비용으로 차감을 하게 되면 순운영 이익이 도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확인된 순운영 이익을 여기 나와 있는 매각가로 나누게 되면 환원율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물건별로 계산된 환원율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대상 물건의 시장 평균 환원율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5.8%, 6.0%, 5.6, 6.1%를 4개를 더해서 산술 평균 4로 나누게 되면 이 5.9%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5.9%의 의미는 아까 봤던 상수역과 합정역, 이 홍대 상권의 평균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투자할 때 그 물건이 나타내는 수익률이 이 5.9%보다 높으면 나는 평균보다 우위에 있는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고 이 5.9%보다 낮으면 평균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은 물건을 이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5.9%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 물건의 순운영 이익인 1억 2,347만 원에다가 나누기 5.9% 그러니까 0.059를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20억 9,270만 원이라는 그 이제 적정 시장 가치의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21억 원 이상 지불하게 되면 시장 가치보다 좀 비싸게 취득하게 되는 것이 되고
19억 원에 만약에 사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약 한 2억 원의 투자 가치가 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본 영상에서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여러 연도, 그러니까 단연간의 현금 흐름에 따른 뭐 화폐의 시간 가치라든지 뭐 이건 물론 다른 지역적 또는 이제 개별적인 변수는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소득과 수익률, 이 환원율만 잘 알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이 상업용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보신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